코스닥이 급락하니까 심리는 더 불안합니다. 자, 이런 불안한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 지속입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1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3일 연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4위 키워드는 음식료주 강세입니다. 음식료 업종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태양광주 연일 신저가입니다. OCI가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뭐니 해도 요새 내수주가 가장 세고요. 그중에서도 음식료 업종 매매하는 거 보면은 기관 외국인 매매가 이전이랑 규모가 틀리게 매매를 합니다. 국내 기관은 열심히 주식을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음식료주, 글쎄 원화 강세 또 곡물가도 최근에 안정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좀 과하게 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창봉 팀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일단 그 음식료 관련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3일 날 영국 그 일간 지수 가디언지에 따르면은 세계 이제 곡물 가격의 추이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곡창지대 어떤 생산 감소 자체가 오히려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곡물 비축량 같은 경우도 1974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도 전월비 해가지고 한 8.8%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음식료 관련주들이 방어주 성격과 승정주를 과점으로 좀 매기세가 몰린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롯데제과가 14개 품목에 대해서 9.9% 정도 가격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실제적으로 제품 판매분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음식료주의 어떤 강세가 단기적으로 일단 쏠림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방어주 성격과 성장주 성격이 맞물리면서 좀 매기세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대상이라든지 오리온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승 기조는 약간 고평가 영역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도 최근에 보면은 빙거래나 메일유혹 같은 종목들 계속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 관련된 소비재 쪽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되는 종목들, 빙거래라든지 메일유 업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흐름 자체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주식 지금 만약에 신규로 사라 그러면은 글쎄 아마도 대부분 꺼려할 것 같습니다. 특히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폴리실리콘 경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나쁘다 이렇게까지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팔지도 못하고 워낙 계속 신조가를 뚫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러고 냉가슴을 좀 앓을 것 같은데 자, 태양광 관련 주식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OCI요. 태양광 대표 주자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는 이제 지금 3, 4년째 최저치까지 가고 있고요. 삼성중공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연중 최저치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항상 이런 주식 살 때 보면 낙폭 과대라는 것이 항상 있었고요. 물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저점에서 한번 사보시는 분들은 낙폭 과대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어쩌다, 중국이 어쩌다, 보조금이 어쩌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간혹가다 이제 신규 수주가 나옵니다. 조선주도 똑같습니다. 그 업체별로 3대 조선소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했다 어떠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죠. 결국 태양광은요, 폴리시리콘 가격이 확실한 반등을 확인하거나 사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OCI가 언젠가 50만 원, 60만 원 다시 갈 거고요. 현대중공은 언젠가 50만 원 다시 가겠죠. 그렇지만 앞서 폴리시리콘 얘기를 했지만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요. 결국은요. 신조선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요. 그것이 2, 3년째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사보시고 저점 깨진다고 근처에서 사보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 전술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OCI 기준으로 30만 원, 40만 원에 사신 분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팔라 그러면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버티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언젠가는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물량을 더 사야 되겠는데요. 그 시기는 아직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 다시 오를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셔야 되겠죠. 좀 천천히 사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손해 많이 보신 분들 태양광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팔 수 없는 가격까지 내려온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업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은행주 약세입니다. 미국 은행주 드디어 어닝 시즌 스타트를 했는데 JP모건부터 발표를 했죠. 실적이 예상치를 윗돌았고 웰스파고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NIM이라고 순이자 마진이죠. 이게 이제 줄어들었다가 얘기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도 은행주는 동반해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비 심리도 개선됐다고 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에는 영 반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는 도대체 뭐가 있어야지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 엮어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JP모건부터 말씀드리면 그 매출과 이익이야 다들 예상을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웰스파고는 이익은 대충 맞췄는데 매출이 좀 부진한 것이 나왔죠. 다만 멀쩡하게 다 좋게 나왔지만은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시티그룹도 2% 이상 빠지고요. 골드만삭스도 1.5%, 그리고 모간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각각 3에서 2%대 빠졌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은행 업종의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회사 은행들이 뭐 미국만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저금리 하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번 주에 이제 경제지표 쪽으로 보면 소매 판매가 이번 주에 발표되죠. 그리고 이제 주택 판매 지표 같은 것이 이번 주에 발표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경제지표 그 월요일 날짜 나온 것, 지난 금요일자 나온 것도 계속 좋게 나왔지만 시장 별 움직임이 없던 것은 지금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 실적들은 안 좋은 건 다 아는데요. 이제는 아직 초반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중반 애플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실적이 끝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언저리까지 가야지 실적에 대한 뭐 충격도 별로 없겠지만 앞으로 되는 희망, 4분기의 이후에 대한 희망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조금 지나가야 될 겁니다. 너무 초반이라는 것이 첫 번째였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16일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미국 시간을 보면 이제 화요일 날인가요? 롬니와 그리고 오바마의 또 한 차례 대선에 대한 TV 토론이었는데요. 첫 번째 토론에서 지금 롬니가 완전히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초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바마가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롬니가 다시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선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절벽 우려감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반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약간은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서도 잠시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대선은 뚜껑이 완전히 열려야지 되겠지만 그전에는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다음 주 초반,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실적이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더라도 시장에서 미칠 긍정적인 역할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네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기업들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코드가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시장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다음 주 중반 애플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일정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시장이 좀 방향성을 전환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빨리 미국 시장이 좀 기력을 찾아야지 우리 시장도 좀 기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중국의 10월 수출이 좋았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9.9%가 기록했는데 당초 예상치가 5%였으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뭐 중국 상해 증시는 지금 거의 뭐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중국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고 이번 주에 이제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이것저것 중국 관련된 사항 하창봉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9월 수출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1,863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퍼센테이지 비율로 보면은 뭐 예상치 5.5%, 전월 2.7%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그만큼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수입 증가 폭은 조금 약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비 한 2.4% 정도 증가했는데 뭐 전월이 마이너스 2.6% 감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입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숫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지금 차기 지도부를 앞둔 상태에서 약간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 줄 수 있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국내 기업이 오히려 좋은 거는 중국의 수입 지수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입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역시나 아직 미진하다는 것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학업종이라든지 기타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카드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인데 다행스럽게도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9% 상승이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8월 달에 2% 정도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중국의 지금 무역 수지 어떤 증가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약간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오히려 18일 날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예상되는 2분기, 3분기 실질 GDP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7.6%에서 조금 더 내려간 7.4%까지 하향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 기대치만큼 7.4%로 떨어졌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쓸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중국의 경기가 계속 하강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수치가 7.6% 밑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어둡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을 때 약간 서프라이즈 성격의 지출 인하 카드 같은 걸 살짝 쓸 수 있을 것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지금 상해 증시 2,000포인트에서 겨우 힘겹게 지키고 있는 중국 증시를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가분들이 중국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제가 좀 보수적인 성격입니다만은 좀 낮춰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단순히 지표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뭐 수출입이라든지 또 소비자 물가 중국의 지표가 지금 나쁘진 않은데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되는 3분기 GDP 성장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여기에 따른 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장중 61선 하회입니다. 오늘 아마 60일 이동 평균선이 1924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걸쳐 있는데 안 깨진다고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고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의 한계로 봐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부터 좀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은요, 대한민국의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1,000억, 2,000억씩 팔아 제끼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개인만이 열심히 사갖고는 시장에서의 게임은 뻔한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S&P 500 기준 이런 거나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런 차원에서 61선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심리적인 지선 정도가 1900선 정도가 아니냐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각에는 똑같습니다. 국내 시각만 본다 그러면요, 그 수급만 본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는 투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1950 이하에서 돈이 좀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11일자로 거의 균형을 맞춰놨는데요. 그나마 돈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유일하게 버팀목은 연기금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오늘 300억 이상 사고 있지만 우리가 2,000포인트 가까이에서 1,500 이렇게 샀던 연기금의 모습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아마 1차 지지선도 무너졌기 때문에요. 2차 지지선은 1,900 정도로 연기금이 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 언저리에서는 한번 연기금의 유입 한번 기대해 보셔도 저라면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1950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금 주식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 대한 간단한 의견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그리고 뭐 내수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강했던 이유, 한 2주 정도 강했던 이유는 그나마 시장에서 2,000포인트 내외, 그리고 좀 내려봤자 1,970, 80포인트 레벨에서 계속 시장이 좀 지지되는 모습,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나름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수익률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목요일날 끝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종목별로 본다 그러면 몇 가지의 히트하는 주식이 있었죠.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DI, 그 싸이의 뭐 아버지가 하는 것. 사실 주식시장 모습은 어이없는 재료인데요. 그런 것들이 빡빡 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관련 바이오 주식 이런 것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쭉 뽑고 이러니까요. 투자자 하는, 특히 개인 투자가의 매매를 또 뭐 활성화하는 일부에서는 뭐 그런 거를 부추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냉정히 보면 펀더멘털이 뒷받침 안 되는 주식들이 워낙 많고요. 그들 주식들의 재료 대부분이 실제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과 똑같은 재료에 반복될 뿐인 주식들이 워낙 동참,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 가는 주식이 워낙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가 약해질 때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즉 개인들만의 즉 모래성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들 주식의 급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내일 이후 반등할 수 있고요. 지금 당장부터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수 관련주가 됐건 뭐 그렇게 그 제약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시장에서 본류가 될 수 없는 것들은 30에서 40% 내에서 극히 제한적인 것들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그 시장의 지금에서 정말 큰 흐름에서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외환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중국의 위안화 같은 앞서도 하셨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미국과 달러 위안화가 통계가 시작된 19년 이래 최고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화라든가 위안화 관련 강세 그런 주식들은 뭐 시절의 흐름일 겁니다. 뭐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트렌드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잠시 전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상승의 근거가 약했던 종목들이 역시 뭐 시세가 뭐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유가증권 시장 박스권 과정에서 박스권 하대해서 저점 매수하자 뭐 이런 전략은 현재까지 좀 무리다. 좀 이런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하루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